안녕하세요. 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도 6월달 이제 처음 이제 그 달이 바뀐 날인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암호화폐,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사실 대부분 다 아무거나 다 막 올라가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이 업계에 4년, 5년, 뭐 6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이 좋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좀 더 좋은 프로젝트의 그룹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가 이제 도미넌스가 43% 정도 됐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36,000불 정도, 지금 36,000불에서 뭐 37,000불, 8,000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번에 이제 수요일 날 확 빠진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뭐 채굴 관련되어 있는 것들 금지시킨다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빠지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있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6월 한 달 동안은, 6월 달 요 공간이죠. 요 공간 동안은 아마 아무래도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자기는 27,000불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27,000불은 꼭 로버트 기요사키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 해외 차트를 보시는 분들 이 좀 보시는 뷰가 있는 것 같아요. 27,000불, 8,000불 정도는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거기까지 하방으로는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 요런 게 이제 지금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 요 6월, 5월부터 6월,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피를 말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기간 조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격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간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 조정은 가격을 아래로 이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를 일부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게 40% 이상 그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인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돼요. 여기서는 굉장히 40%에서 50% 정도를 떨구는 거는 좀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힘을, 그러니까 위협을 주고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 이상 떨어뜨리는 거는 이거 떨어뜨린 거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빠진 다음에는 이런 가격 조정 이후에는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기간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는 횡보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투자를 했고 이제 계속 오르는 경험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6월이 아무래도 그런 기간 조정에 이제 뭐 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크립토에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나 혹은 뭐 1월 달, 뭐 12월 달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빅마우스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좀 더 빨리 왔고, 내가 뭐 포스가 뭐고 포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보고, 그러니까 약간 지식을 좀 쌓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뷰에 대해서 많이 안다 라고 가셨던 분들이, 보통 이런 시기에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횡보하고 좀 안 좋은 시기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시즌2가 끝났다, 혹은 이제 뭐 더 볼 거 없다 이러면서 뭐 손절을 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거는 뭐 저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거고, 근데 이제 크립토에서 중장기로 투자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준을 이제 최소한 사이클 하나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 반감기 전부터 이제 경험을 하셔가지고 크립토에 계속 이제 존버하면서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가격이 빠졌을 때는 아프고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지만,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횡보하는 거에서는 사실 지금은 뭐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제 말을 주변 사람들도 이제 막 듣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도 오고 막 하는데, 이게 400만 원일 때는 이 업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는 여기서 뭐 하냐, 막 그런 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 너 여기서 지금 망한 곳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어디 갈 데 없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4년을 존버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 정도의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지금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견딜 수 있고요. 사실 왜냐면 이 그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이제 오기 전까지, 그때 이제 탈 블록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을 떠나고 다른 업계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끝났다,
욕을 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 업계에서 계속 계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뷰다 보니까 뭐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경험적으로 온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6월 한 달 정도는 계속 이제 횡보하면서 사실 호재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악재였던 게 이제 호재로 전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 어디 기관이 많다, 뭐 ETF가 승인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월 정도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 JP모건을 가지고 왔는데 얘네 진짜 골 때리는 게 JP모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블록체인의 역사에서 JP모건이 한 일을 보면은 진짜 웃기는 게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막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쓰레기다 라고 했다가 JP모건에서 뭐 암호화폐 발행도 했다가 막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얘네 만들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암호화폐를 그냥 일반 법정화폐로 환전해주는 환전소 그 비즈니스도 JP모건에서 아마 할 건데 그런 비즈니스가 커가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또 멀리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웃긴 케이스인데 뭐 그런 거죠.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이제 기관들이 하면서 뭐 그러면서도 이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구분하는 그런 거지 않을까. 어쨌든 간 지금 이제 JP모건이라는 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플레이어로서의 활동을 할 건데 조심해라. 이런 뷰로 바뀐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얘네들은 하도 JP모건이면은 굉장히 그냥 레가시 금융에서도 큰 그 빅마우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크립토에 언급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예금이나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일종의 본인의 이제 그런 뭐 암호화폐 시장을 믿는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변동성이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의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좀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채굴하면 사회적 사형 뭐 중국 코인에 급소를 때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뷰는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탈중앙화라는 그런 디센트럴라이즈 세상에 공산당이 있는 그 정부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약재가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호재로 돌아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네이멍구에서 가장 채굴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사실 뭐냐면은 여기가 전기료가 싸고 그 다음에 좀 발달이 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악지역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시원해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이 아무리 모든 곳들을 다 발전을 시킨다고 해도 이런 지역에 굉장히 큰 산업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뷰가 한 번에 그렇게 못 없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것들을 없앤다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네이멍구 여기 지금 이런 비트코인 채굴 안 하면은 뭐 친환경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사실 좀 약간 저는 그런 뷰가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알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이멍구에서 채굴 안 하면 전기가 남아요. 전기로 이제 뭘 생산을 한 게 오히려 이제 쓰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일정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얘기가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이게 사실 그거예요.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이번에 그 검은 수요일하고 그때 그쯤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2만 개가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12만 개면 굉장히 많은 양이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의 레가시 되게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뭔가 그 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뭐 장기 홀더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시고 또 12만 개가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홀딩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진짜 뭐 정말 손절하는 것들도 어쨌든 간 본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연말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다음에 뭐 G7에서 이제 CBDC 나왔는데 이거 센트럴 뱅크에서 이제 디지털 커런시를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CBDC는 옛날부터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사실 CBDC가 여러분들이 이제 크립토 뭐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크립토를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의 그런 뷰는 이거는 무조건 그냥 크립토에 좋을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는 법정화폐를 있잖아요. 이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디지털화를 하는데 법정화폐를 디지털화를 그냥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법정화폐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은행들이나 이런 아니면은 뭐 취급하는 데들 통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취급하는 페이업 하는 애들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디지털 하면은 굉장히 비율이 커져요. 근데 거래 비용 이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늘 뭐냐면 어쨌든 간 거래 비용 이론에서 하는 게 효율이 좋아지는 곳으로 무조건 변화한다라는 그냥 대전제인데 그냥 CBDC가 그거예요. 그렇게 그런 비율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들을 효율적으로 바꿔준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업비트에 가려면은 지금 뭐 이제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은행이 이제 업비트랑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루트를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CBDC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블록체인에 담겨가지고 되게 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을 키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들이 너무 많은데 좀 짧게 얘기하면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금감원 같은 경우는 뭐 금융위 금감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화에 좀 잘 안 하고 스트릭하게 있는 곳인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업비트로 이직을 앞뒀다라는 거는 여기 이 부국장님이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우리나라도 이제 무언가 이제 그런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오셔야 그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이게 뭔가 변화할 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변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통화청이나 이런 청장을 하셨던 분들이 막 바이낸스 US CEO로 오시고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전 좋다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가랑 이어져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미 2017년도부터 사실 이런 그 금융범죄 전담 수사팀을 통해서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플레이어들 중에 유사수신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다단계 판매 뭐 혹은 진짜 그냥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포인트인데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했다고 저 암호화폐 사기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저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뉴스 기사를 보여드린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그 크립토에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토시의 시대가 있고 저는 비탈릭의 시대가 있다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사토시의 시대에는 이 비트코인이나 그런 암호화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거래 장부를 진짜 굉장히 다른 곳들이 이제 참여하지 않아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트러스트레스를 통해서 트러스트를 쌓는 그런 뭐 이제 그런 이제 통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토시 시대에 나온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라이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토시 시대의 그런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굉장히 좀 저희가 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비탈릭이 나온 게 그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스마트 컨트랙터 나오고 ERC20이 나오면서 누구나 이제 그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사실 토큰을 만든다는 것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제 토큰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 이런 블록이 계속 쌓이는데 그러니까 비가역적으로 쌓이는 블록에 의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이 되면서 그게 누군가 터치 안 하고 무조건 계약이면 이행이 되는 것들이 큰 이제 시장의 메리트가 되고 이게 NFT가 되고 디파이가 되고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것들이 보통은 포인트 코인들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포인트 토큰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나중에 댓글에 또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건데 그런 것들 특히 김치 코인들이 그런 게 많죠. 뭔가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서비스예요. 서비스 회사 인터넷 서비스인데 거기서만 돌아가는 거를 그냥 블록체인 뭐 이더 위에 올려가지고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그냥 거기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것들은 기왕이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 코인 만든 그 업체 사장한테
그냥 돈 갖다 주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사시 투신이나 혹은 뭐 이런 금융 다단계 사기나 그런 것들을 야기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좀 많이 이제 규제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이 크립토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의 역할이 무슨 탈중앙화라고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것들까지 다 용납하는 게 탈중앙화가 아니잖아요. 그런 그 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이제 룰 세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탈중앙화로서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무언가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포인트 제도로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서비스인데 포인트가 붙은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냥 업비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은 투자를 투자라고 보지 말고 그냥 투기를 한다. 내가 정말 투기를 한다라는 뷰로 바라보시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비트코인의 미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약간 어불성설이고 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프로토콜로 쓰는 것들, 그러니까 말뿐이 프로토콜이 아니라 진짜 프로토콜로 써가지고 그 컨트랙트가 실행이 돼서 그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담겨 있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앞으로도 이게 정말 탈중앙화의 표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저는 이 유니스왑을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유니스왑이라는 게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거든요. 이더 베이스의 거래소인데 이제 거래소가 사실은 오더북 자체가 이게 거래소에서 만들어준 오더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수 매도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간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인 건데 이 그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조는 이 본인들이 이제 그런 그 수합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교환할 수 있는 풀을 만들어서 그 풀 안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LP라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베네핏을 얻을 수 있고 또 실제로 탈중앙화 됐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매수 매도나 그 거래 체결이 다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되는 이런 그 컨트랙트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들 꼭 이런 디파이 이런 그 탈중앙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뭐 세이빙 프로토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장이 안 좋아지면은 이런 진짜 그 뭔가 정신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게 나중에 이제 뭐 20배, 100배 상승하는 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좀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정신에 좋은 취지로 이제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프로토콜은 거버넌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들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써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토시 시대의 그런 그 가치 조장 수단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좋게 보고 있고 또 루나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프로젝트들이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프로토콜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투자라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그 뷰를 보시고 이런 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탈중앙화된 이런 서비스를 내는 곳들의 프로젝트에 이제 그런 뭐 코인이나 그런 것들을 뭐 모으시는 게 좀 더 나중에는 알트코인을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누군가가 펌핑해가지고 거래소에서 그거 이제 뭐 MM들이 그냥 막 진짜 몇 개 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김치코인들은 막 20배, 100배 올리는 게 그런 것들 뻔히 보이는데 뭐 거기서 잘 먹으면 좋은 건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것들 막 빠져가지고 빠지는데 막 10만 원 같던 게 지금 막 70원 돼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는 그런 리스크를 안 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뭔가 프로젝트가 얘네들은 진짜 탈중앙화 돼서 뭐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생태계에 돌아갈 때 이 코인이 꼭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뭐 프로젝트 설명하다가 뭐 빠진 게 나오면은 막 댓글로 좀 약간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최대한 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